네, 인천 인문학 강의를 맡은 인천대 인천학연구원의 학술연구교수 이희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근대 이전의 문학산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오늘 근대 이후의 문학산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개항 직전에 조선 정부에서 제작한 화도진도라고 하는 지도인데요. 자, 여기가 바로 문학산 지역 을 가리키는 이 파란 원이 인천 도호부도 있고 향교도 있는 문학산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문학산을 주변으로 한 인천의 중심지였는데, 개항은 이 바닷가에 있는 제물포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이제 개항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인천의 중심지가 근대 이후에 문학산 지역에서 바닷가 지역인 중구 지역, 오늘날의 중구 지역이 인천의 중심지로 새롭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역을 개항시킨 일본 제국주의 세력은 문학산의 문화유산을 철저히 파괴하는 이런 여러 나쁜 짓도 저질렀는데요. 자, 이게 이제 중구 일대에 새롭게 조성된 새로운 인천, 새로운 근대도시 인천으로 이렇게 바둑판처럼 격자형의 도시계획도 실시하고 진행한 근대도시고, 문학산 지역은 이제 구읍이라고 불리는 옛날 읍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방치가 되고 이제 도시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는 이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여기에 새로운 세관 업무나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나 무역 업무나 외교 업무, 이런 걸 담당하는 인천 감리서라는 걸 조선 정부에 설치했는데, 이 새로운 행정기관과 원래 문학산 지역에 있었던 인천 도호부 사이에 관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인천 문학산 지역에 있는 인천 도호부의 관리들이 그 감리서를 습격하는 사건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부사 정지용이라는 사람이 이 갑오경장 갑신정변을 일으키다가 피신하는 이 일본인들을 보호해주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이 이제 조선 정부를 침탈하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알고 이제 자결하는 사건, 이런 게 이제 아직도 제대로 소상하게 그 내력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록에 남아 있는 그 문학산 주변에 새롭게 밀려든 근대 시대의 시련의 한 단면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천 감리서 습격 사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어떤 새로운 인천과 원래의 인천 도호부 사이에 행정적 갈등이 차별받았던 인천 도호부의 관리들이 감리서를 습격하는 사건으로까지 치달았던 그런 사건의 일단을 저희가 이제 인천에서 일어난 전통과 근대의 충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잘 살펴볼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개항 이후에 인천에서는 청일전쟁에 의해서 또 러일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문학산 지역은 문학산 꼭대기에 자꾸 이제 군사기지화되는 이러한 역사를 또 거치게 됐을 거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만, 기록에 이 시기의 역사는 자세히 이제 기록되지 않아서 소개해드릴 만한 문학산의 어떤 변화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조선이 식민지화되면서 문학산도 이제 일본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문학산이 관광지대화 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그 식민도시 인천이 재편되면서 중구 지역에는 이렇게 일본 신사가 세워지고 그럽니다만, 이 문학산 쪽에 있었던 인천 향교는 일본 경찰 주재소가 이제 설치가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훼손을 겪게 되죠. 자, 그러다가 우리가 전쟁도 겪었던 해방된 다음에 또 전쟁을 겪는 시련의 역사를 거쳐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학산이라고 하는 과거의 역사의 발상지가 해안가를 방비하게 좋은 높은 지형이기 때문에 군사지대로 변화하는 역사를 거치게 되죠. 자, 그래서 문학산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 개의 산이 아니고 5개의 봉우리가 이어져 있죠. 문학 능선. 자, 그래서 옛부터 인천 사람들의 진짜 마음의 진산이었습니다. 원래 조선시대 인천 도읍부의 진산은 소래산이라고 그래요. 제일 잘 보이는 산. 소래산이 여러분 뾰족하지 않습니까? 삼각형처럼. 소래 지역, 시흥 지역까지도 옛날에 인천 도읍부에 포괄됐기 때문에 소래산이 인천의 진산이었었는데, 실제 인천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리고 자주 올라갔던, 그리고 역사가 서려 있는 산은 문학산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문학산은 또 높은 산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여기 꼭 산 정상에다가 봉화대, 봉화대라는 게 조선시대의 어떤 불을 피워서 급한 소식을 알리는 그런 통신수단이었는데요. 봉화대가 이렇게 산 꼭대기에 설치됐기 때문에 마치 사람의 누워있는 모습에서 배꼽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배꼽산이라고 불렸던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50년대까지도, 일제시대는 물론이고 50년대까지도 인천 사람들이 소풍을 가면 가장 많이 가는 산이 문학산이었어요. 그래서 친근한 이름으로 이 신태범 박사가 회고했듯이, 흡사 사람이 배꼽을 내놓고 누워있는 이 친근한 산, 문학산은 인천 사람들의 마음의 진산이었는데, 자, 그런데 어학적으로는 이게 달리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문학산을 두루미산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큰 두rum을 품어 안는 산이다. 자, 인천이라고 하는 큰 두rum을 품어 안는 그런 커다란 고을을 굽어보는 산이다라는 의미로 어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제시대는 일본 사람들에서 이 문학산이 이렇게 많이 훼손돼 가지고요. 문학산 언저리에 있었던 이 학산서원의 표지석도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만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고, 학산서원의 위치도 정확하게 고증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도읍부 관아나 향교에다가 경찰 주재소를 설치하고 또 학교를 설립하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인천의 면면한 역사를 지우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죠. 자, 일제시대 문학산. 자, 요거는 인천을 중심으로 한 명소교통도회라는 1929년에 제작된 관광지도인데요. 여기에 바로 문학산을 관광지로 표시한 빨간색 표시가 돼 있고, 이 산성도 약간 표시가 돼 있죠. 산성도 표시가 돼 있는, 그리고 이 바깥에는 이제 염전지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쪽이 이제 나중에 이제 송도 유원지로 개발되는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능어대라고 하는 암벽이 서 있는, 소나무가 우거진 암벽이 있는 능어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간직한 산이기 때문에 일제시대에는 관광지로 이제 30년대 와서 이제 개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인천부, 일본 사람들이 통치했던 일제시대 인천부에서는 대유원지를 문학산에다 설치할 계획을 세웠고, 차로 문학산을 올라가는 것까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실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문학산과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송도유원지를 만들었죠. 송도유원지. 이 송도유원지는 수인선을 가설하는 것과 함께 수인선의 수요를 넓히기 위해서 수인선 옆에 송도역에서 가까운 바닷가에다 월미도의 유원지가 너무 비좁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월미도로만 몰려오니까 인천의 새로운 유원지로 송도 유원지를 이제 개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송도 유원지가 개발됐을 때의 또 엽서 사진인데요. 이건 1937년 경승의 인천이라고 하는 관광 안내도인데, 바로 이미 송도 유원지가 인공 백사장을 만들고 보트를 띄울 수 있는 호수도 만들고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송도역에 내려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교통로도 마련되어 있는 이 철도가 바로 수인선 철도죠. 자, 일제 말에 이렇게 문학산 일대는 송도 금강이라고 불리는 청량산과 함께 유원지로 개발된 모습을, 문학산 일대가 이렇게 변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송도라는 지명은 안타깝게도 지금 송도 국제도시라는 이름으로 해서 많은 지명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3대 명승지 중에 하나인 마쓰시마라고 하는 그 명승지를
거기와 이제 조선의 유사한 지역에 있으면 갖다 붙이는 그런 명칭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송도해수욕장, 인천의 송도해수욕장, 이게 다 일본 사람들이 가져온 외색 지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제시대에 순환받았던 문학산은 해방 후에 이렇게 작품 공모에서 인천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 전시물로 이렇게 해방탑이라는 것이 설치되는 도안의 배경으로도 이렇게 사용되는, 그래서 문학산이 이제 부활하는, 상징적으로 부활하는 예술 작품으로 부활하는 그런 그 활동도 이 대중일보라는 인천에서 발간된 신문에서 찾을 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문학산이 또 배출한 중요한 우리가 잊지 못할 인물이 바로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홍진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홍진 선생은 집안이 문학산 일대에서 이제 오랫동안 정주했었고요. 그 할아버지가 바로 문학산에 그 묻혀 있는 홍우순 신도비라고 하는 게 이제 남아 있는데, 그 홍우순이라는 분이 바로 이 홍진 선생의 할아버지입니다. 자, 그래서 문학산은 독립운동가 이 홍진 선생은 비록 인천에서 태어나지는 않고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만, 묻히기는 이분이 해방 후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자기의 선영이 있는 문학산에 묻힌 분이죠. 자, 그래서 인천의 대중일보에 이렇게 홍진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인천의 문학산에 묻힐 때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홍진 선생은 김구 선생님이 일종의 임시정부의 행정부의 수반이었다면, 홍진 선생은 의회의 수반이었던 거죠. 임시정부의 의정원의 의장을 오랫동안 역임한 그런 훌륭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요. 1919년 3.1운동 이전에 임시정부를 만들 때 한성 임시정부라는 걸 지금의 그 당시에 만국공원에서 13도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임시정부가 탄생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홍진 선생의 선영과 재운리, 바로 재운리라고 하는 지명이 문학산 주변에 하객동 쪽에 남아 있는데요. 그 집안과 관련된 여러 증언도 이제 들을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50년대는 문학산이 이렇게 농촌 지역으로 거의 그대로 사진을 보면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59년부터 미군 부대가 문학산 정상에 이제 주둔을 합니다. 남북 분단이 되면서 문학산에 봉수대가 있던 지역에다가 봉수대를 철거하고 미군 부대가 정상을 삭토해서 미군 부대가 주동하면서 이제 군사지대화되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군부대가 미사일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문학산, 인천의 역사의 발상지인데 분단 시대 때문에 군부대가 주둔했던 역사를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학산 주변에는 이렇게 미군의 커다란 저유 탱크가 있어가지고 미군 부대로 기름을 옮기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유 탱크가 문학산으로 올라가다가 흘러내려서 땅에 기름 오염이 대규모로 일어나서 옥년동 쪽에 대규모 기름 오염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문학산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인근에 끽동이라고 하는 하긱동이라고 하는 이 사창가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만. 자, 제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학산의 미군 부대 기름 유출 지역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타났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많은 주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또 많은 비용을 들였죠. 이제 미군 측에서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이거를 기름을 정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문학산에는 미사일 부대가 있고 송도 쪽에 있는 봉제산에는 레이더 기지가 있는 이런 나이키 미사일 부대를 오랫동안 운영하다가 이게 한번 사고가 났었죠. 1999년에 미사일 오발 사고가 일어나서 송도에 미사일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도심지에 있는 문학산의 군부대를 이전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서
이 두 문학산의 미사일 기지가 영종도의 금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학산 일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95년에 인천광역시가 출범하고 그 이전에 1990년 무렵에 9월동에 인천시청이 자리 잡고 옛날에 그 문학산 주변에 이렇게 대규모의 문학 스타디움이 조성되고 인근이 관교동이 이제 개발되고 하면서 1883년 중심성을 잃어버렸던 문학산 지역이 다시 인천의 중심지로 이렇게 부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05년도에 갑자기 미사일 부대가 영종도로 갔는데 그 비어있는 문학산 정상에다가 우리 정부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또 배치한다는 이런 발표를 느닷없이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인근 지역에 100만 명이 사는 그런 도심 한가운데 문학산 정상에다가 미사일을 배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문학산 되찾기 운동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산 군부대 이전과 문학산 시민공원화를 주장하는 시민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 국방부의 청원도 하고 여러 활동을 인천의 정당과 시민단체가 이제 전개하면서 다행히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들어오는 그런 계획은 철회가 됐고요. 수년 전부터 문학산 정상을 드디어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인데 문학산 정상을 개방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때가 불과 5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간에도 개방을 하는 산이 됐죠. 자, 그래서 문학산은 지금은 이제 시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산이게 됐습니다만 아직 문학산의 역사유산과 문화유적에 대해서 제대로 정밀하게 조사와 보존 계획이 아직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역사를 제대로 조명하기 위해서도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 문학산을 우리 시민의 역사 문화유산으로 제대로 보존하는 활동을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다 같이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인천의 역사와 함께 했던 문학산의 역사를 짧은 시간이나마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